한 해 동안에 가장 유튜브에서 인기 있었던 영상들과 크리에이터들을 소개하고 정리하고 기념하는 유튜브 리와인드라는 그런 이벤트 영상을 매년 연말에 만듭니다. 2011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2012년도에 강남스타일 때문에 싸이가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보고는 그렇게 챙겨볼 일이 많이 없었는데 올해 유튜브 리와인드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올해 리와인드 영상이 굉장히 핫합니다. 지금 현재 실어요 1309만 개를 받으면서 유튜브 역사상 최고로 실어요를 많이 받은 영상이 됐어요. 그것도 유튜브 자체 컨텐츠가. 유튜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심지어 출연했던 그 유명 크리에이터들도 리와인드 영상에 자기가 출연했던 거에 대해서 발뺌하고 손절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There's one thing this video needs. K-pop! Didn't convey the whole point of the shoot. 거기다가 유튜브가 이 리와인드 영상에 대한 그런 크리에이터들의 리액션을 또 모아가지고 커뮤니티 포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2차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쿨한 거고 어떻게 보면 뻔뻔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유튜브 리와인드 영상이 욕을 먹고 있는 걸까요? 그 몇 가지 이유를 좀 추려봤어요. 일단 저도 아직 영상을 다 안 봤거든요. 이거 리액션 찍으려고 보다 말았어요. 한번 볼게요. Play me some of that jumping music. Okay. 좀 약간 좀 오글거리기 시작하죠. 지금 도티가 나왔죠, 도티. 올해 한국 크리에이터들도 몇 명 나왔는데 도티, 공대생, 보겸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상어송은 한국 콘텐츠라고 보기는 좀 이게 제일 웃긴 부분이에요. 케이시 나이스텟,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브이로거죠. K-팝을 원해! I didn't want to have to make this video. 가봤어요. 뭐 엄청 기네. 8분이 넘어.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영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워낙에 너그러운 사람이라 뭐 그런 대로 좀 봐줄만 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논란이 되는 요소들을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BTS 푸대접 논란이에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BTS 팬들한테만 좀 해당되는 그런 논란일 수 있는데 BTS 언급도 안 되고 BTS가 출연도 안 했어요. 그냥 K-팝이라는 걸로 뭉뚱그려서 표현이 됐죠. 그리고 K-팝이란 장르를 표현하는 그 느낌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멋지고 쿨한 어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조금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전 세계 BTS 팬들이 이걸 가지고 욕을 엄청 하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신력 논란입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 크리에이터와 영상들을 선별했느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퓨디파이인데요. 퓨디파이는 전 세계 1위 유튜버죠. How could they? 걔가 출연을 안 한 게 말이 되느냐. 올해는 자기가 스스로 출연은 거절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스스로. 어쨌든 퓨디파이도 그렇고 쉐인 더슨 그리고 로건 폴 KSI 맞짱 떴던 거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유튜브 커뮤니티 상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던 그런 것들도 전혀 언급이 안 됐죠. 그거에 덧붙여서 세 번째로는 이 연예인들의 크리에이터 자격 논란이 있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리와인드 영상 자체를 윌 스미스가 진행을 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윌 스미스가 유튜브에서 활동을 많이 한 건 맞지만 진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 있느냐, 유튜브를 대표하는 크리에이터로서 이 메인 역할을 차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재작년에는 더 락, 드웨인 존슨이 리와인드의 오프닝을 열었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연예인들이 유튜브에 넘어오는 것이 과연 유튜브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 일단 기존의 연예인들은 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뭘 해도 구독자를 모으기가 쉽고 조회수를 올리기가 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 같은 영세 유튜버들은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요. 연예인들이 유튜브에 넘어오는 게 유튜브의 어떤 그 판 자체를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과연 그들을 순수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 있느냐, 그냥 자기의 홍보 목적으로 유튜브를 사용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상업성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한 PPL 뭐 이런 건데 특정 컨텐츠나 특정 단체를 대놓고 너무 띄워줬다 뭐 이런 거죠. 포트나이트도 그렇고 중간에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막 이런 데도 나와야 돼, 이런 데도 나와야 돼 오글거리는 그 장면들이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몇몇 단체들,
재단 이런 것들도 사실 그렇게까지 한 게 없는데 왜 거기 나왔냐, 이거는 너무 편파적으로 선별됐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사실 네 번째가 이제 가장 큰 이슈거리인데 이제 영상의 퀄리티예요. 퀄리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출연자들의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게 너무 과장되고 사실 좀 유치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연출 방식도 너무 좀 오글거리는,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가벼운 컨텐츠들만 있으면 격이 떨어지니까 약간 좀 공익성 컨텐츠들도 포함을 시키자, 좀 이런 의도가 좀 너무 보이는, 이게 모든 작품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면 이게 유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연했던 그 크리에이터들이 전부 다 난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 그 풍자일 줄 알았다고, 그런 과장된 어떤 이런 표현들이 그렇게 여과 없이 그냥 표현될 줄 몰랐다 이러면서 다 발뺌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논란들의 공통적인 그 원인을 좀 찾아보면 일단 해가 갈수록 거대해져가는 이 유튜브 커뮤니티의 규모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만 해도 작년과 올해가 유튜브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올해는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고 채널들도 엄청 많아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들도 많아지고 스타급 크리에이터들도 많아지고, 너무 많은 컨텐츠와 너무 많은 출연자들을 한 영상에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색해지고 좀 무리수를 두게 되는 상업화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고, 유튜브 리와인드 영상은 외주 작업이라고 해요. 다른 프로덕션에서 작업을 해서 넘기는 거라고 하는데 안 봐도 뻔하죠. 뭐 이 사람도 출연시켜야 되고 이 사람도 출연시켜야 되고 이 컨텐츠도 넣어야 되고 저 컨텐츠도 넣어야 되고 공익성도 띄워야 되고 약간 광고도 살짝 집어넣어줘야 되고 퀄리티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영상이 이제 산으로 가게 된 건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막상 그 결과물을 이렇게 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화가 나고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악플들을 읽어보면 진짜 장난이 아닌데 대부분이 리와인드 이제 그만해라, 내년부터 하지 마라, 지금 올린 것도 삭제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전 일단 내년에도 리와인드를 봤으면 좋겠고요. 한국 크리에이터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고, 뭐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년에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만 이번에 이런 해프닝이 한참 커가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한참 커가고 있는 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고요. 네, 여러분들도 유튜브 리와인드 영상 혹시 보셨으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